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 비디오 제목 뭐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제를 하나 붙여드릴게요. 뭐 제목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면접 질문을 절반 아니 이렇게 하자. 면접에서 50%만 배우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자, 저희는 기술 면접을 많이 봐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쪽이고 기술 면접을 보지 않고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회사는 일단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만큼 이상한 애들하고 많이 일하면서 피곤할 테니까. 자, 프로그래머가 이제 기술 면접을 봐요. 그럼 당연히 기술 면접을 첫째, 그러니까 몇 가지 정리하고 가죠. 첫째, 사람들이 기술 면접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술 면접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가서 푸는 거다. 아니에요. 기술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딱 직감이 되면은 그 문제는 그냥 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저희는 이제 공부해서 문제풀이법을 배워갖고 이제 공부해서 암기해서 푸는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유. 어차피 새로운 문제는 계속 나올 거고 개발하는 도중에 그럼 그거 해결할 능력이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줬을 때 처음에 오히려 문제를 못 풀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힌트를 하나씩 주죠. 방향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힌트를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아셔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면접을 이제 기술 면접을 볼 때는 질문을 딱 해요. 이런 거 풀어봐라 라고 면접할 때 가장 처음에 할 방식은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성능이고 효율이고 상관없이 문제를 일단 풀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기술 면접관은 잘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뭐 메모리를 덜 쓰게 해보자. 속도를 올려보자. 뭐 이거의 알고리즘 컴플렉시티가 뭐 ON 제곱이니까 ON으로 줄여보자. 요런 식으로 개선 방향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정말 프로그래머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힌트 주면 잘 해나가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기술 면접이 뭔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요 기술 면접을 가면은 뭐 특히 주니어는 더더욱 그렇고 뭐 실력 없는 시니어도 그렇고 기술 면접을 딱 보고 왔을 때 내가 잘 봤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못 봤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본 경우에는 안 그랬어요. 딱 보고서 면접 어떻게 봤어? 그럼 잘 봤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해요. 어떻게 면접 질문이 어떻게 됐냐? 이랬다. 그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듣는 순간 그 틀린 대답이 꽤 있거든요. 그럼 야 이거는 이래서 틀린데, 그럼 걔가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린 답을 면접관한테 얘기했을 때 면접관도 분명히 올바른 답을 뽑아내려고 다른 질문을 좀 힌트를 줬을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그거를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맞겠지라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누군가가 그런 질문한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힌트인데 그 힌트를 받아가서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친구하고 얘기해보면은 자기는 잘 받고 뭐 한 80% 맞은 것 같아. 근데 실제 까보면 20%밖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에 비해 면접 보고 하는데 잘 못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했니? 이런 거. 그건 맞게 대답한 것 같은데 왜 너 못 봤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요런 부분이 내가 좀 확신이 없었다고, 요런 부분은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걸 찾아봐요. 사실은 찾아보고 본인이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은 이제 그제서야 안심을 하죠. 이 두 가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시니어가 됐을 때 발전 속도, 봉급, 일 잘하는 능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왜? 이 사람들은 둘 다 설사 면접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실패하는 순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약간 나한테 너그러운 스타일은 면접에서 배워가는 게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면접을 했어요. 떨어졌네? 떨어졌어. 끝. 이거거나 떨어졌네? 보니까 요거 문제였구나. 요만큼 배웠으니까 됐다. 끝인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실제 그 면접관이 물어보려고 했던 100%를 다 이해를 해요. 언젠가는. 그 면접이 끝나고 뭐 하루 이틀 안에. 그럼 얘는 이 면접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한 거예요. 두 번째 면접을 봐요. 전에보다 좀 낫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면접을 봐요.
그러면 채용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첫 번째 면접을 보든 두 번째 면접을 보든 다 거기서 거긴 거야. 내가 면접을 떨어진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저 회사랑 나랑 안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가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본 적이 있고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 경력에 비해 실력이 좀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 또 제가 또 면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면접을 딱 봤는데 경력은 있는데 주니어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코딩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한두 명은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면접을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힌트를 줘서 어떻게든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풀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뭐 최적화라던가 좀 더 낫겠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힌트를 줘요. 그 힌트를 줬는데 굉장히 개념을 못 잡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하나를 또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이 단순한 문제, 이제 딱 그 질문 하나 해결하는 게 보통 웬만한 주니어면은 15분이면 끝나야 될 거를 이 사람은 45분을 쓴 거야. 다음 문제, 다음 단계, 실제 저희가 원하는 가장 최적화고 가장 훌륭한 방식의 코딩,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묻는 거죠. 사실은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세 번째 단계를 갈 때 물어볼 질문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실패했다는 통보를 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뭐 실패했다 통보를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얘기는 피드백은 일단 기본기가 워낙 안 돼 있다 정도의 피드백이었고, 뭐 거기 세 번째 단계를 갈 수 있었다 없었다라는 얘기는 일단 뭐 할 이유도 없었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이 분이라고 하죠. 이분이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가 면접을 못 본 거에 대한 이제 핑계를 대고 싶었던 거라고 좀 보는데, 나는 이게 무슨 얘기에서인지 그 면접 경험에 대해서 유튜브 비디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거는 이제 뭐 본인이 못한 거는 인정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어쨌든 끝냈다. 두 번째 걸 묻는데 이제 저 사람이 묻는 거하고 내가 이제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달라하고, 그 사람의 이제 힌트를 잘 받지 않고 헤매다가 뭐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 그거를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뭐 했으니까 뭐 좀 내가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제 뭐 그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어디를 가던 간에 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죠?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면접 도중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 방식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뭔가를 한 건데, 자기 방식으로. 문제는 그 방식이 옳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한 1% 정도 돼요, 사실은. 1%도 안 될 거야. 그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옳을 수가 없어요. 거의 요즘 현존하는 컴퓨터 상황에서 뭐 이런 거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서 정말 기괴한 상황 빼고는 없다고 보는데, 뭐 설사 50-50이어도 상관없어요. 50-50으로 한쪽이 맞아도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거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틀리다고 본인이 나서갖고 이게 틀리니까 내 방식대로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 고집 부리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자세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자기가 이제 면접 질문 그 단순한 것도 못 풀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걸 인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해결책이 두 번째 면접관이 힌트를 준 거에 해결책이 됐다고 그냥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을 가지도 못했다는 걸 인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 문제에서 실패를 한 걸 알고 있으면 웹 검색을 하든 뭐 하든 찾아보면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면접관이 얘기하지 않은 이런 더 훌륭한 방법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면접에 준비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발전이 없겠구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뭐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내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간단한 것도 못 풀다니, 이런 주니어적인 문제도 못 풀어 떨어지다니. 그러나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자기 쉴드를 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술 먹고 친구한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면접도 안 부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세가 보이고 발전이 없다는 게 보이고 경력이 몇 년이 되는데 그것도 못 푼다는 느낌을 이미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교훈으로 얻을 거는, 첫 번째는 면접에서 내가 50%를 배우는 것보다 면접에서 100% 받을 방법이 있다. 면접을 통해서 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떨어지는 면접일지라도 일단 그걸 말하고 싶어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좋은 얘기로. 두 번째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단순히 내가 쪽팔리는 거 막아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쉴드를 치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걸 치고 싶으면 정말 자기 절친하고 술 먹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면서까지 왜 자기 무덤을 파는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뭐 오히려 고마운 걸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전에 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엔 정말 멍청한 사람이 많은데 그 소셜 네트워킹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어떤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해요.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요. 그게 아마 성범죄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경찰규에 들어가서 그런 경찰이 걔를 잡아가요. 성범죄자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왜 바보냐 쟤네들은, 왜 저걸 저러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한 얘기는 옛날부터 저렇게 멍청한 애들은 많았다. 옛날부터도 저렇게 범죄 저지르고 사진 찍어 친구한테 주기도 했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뭐 정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는데 우리 눈에 그게 더 많이 보일 뿐이다. 옛날에는 안 보이던 건데 이제 소셜 네트워킹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걸 일부러 까먹으려고 하면서 그냥 나는 뭐 성범죄도 하는 대단한 놈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약간 거를 하면서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뒤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생각을 안 한 거다. 우리는 요즘 소셜 네트워킹이 퍼져서 그걸 더 많이 보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너무 자유롭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를 본인이 전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위치, 자기가 그런 게 필요 없는 위치라면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은 어쨌든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 계속 직장을 구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직장에 대해 불만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거를 보면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면들이.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제 감정을 쉽게 말하고 뭐 남을 깔 때도 쉽게 까고 어찌 보면은 좀 안 좋게 보이는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저한테는 일단 피해가 없으니까 저는 나는 나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라고 또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세움으로 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그런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굴 걸지 말고 실명 쓰지 말고 익명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익명으로 막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실명으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거 저 사람한테 좀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걱정을 하긴 하죠. 어쨌든 뭐 제가 주저리 이제 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한 것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면에 좀 더 초점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을 실패했다고 그거는 낭비한 게 아니다. 나는 면접을 통해서 오히려 내 기술을,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면접 처음부터 잘 보는 사람도 없다. 다 처음에는 헤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끊을게요. 포표였습니다.